안녕하세요. 로봇 기계업종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PBR 1배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이슈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 조금 더 알고 싶다,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 지금부터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이슈를 다루는 컨텐츠 영상뿐만 아니라 저희 대기업에서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PBR 개선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관련된 종목들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뒤쪽 부분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이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PBR 1배 정책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건 PBR에 대한 개념부터 알고 가야 합니다. 자, PBR이란 주가순 자산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자, 주가가 해당 회사의 실질적 자산가치에 비해 얼마나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계산법으로 보면 현재가, 주가 나누기 BPS입니다. 주당순 자산가치를 나눠 보는 건데요. 이 BPS는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기업이 이제 순 자산이 남죠. 이 순 자산을 이제 발행 주식수로 나눈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주당순 자산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이 기업은 1을 기준으로서 이제 기업 청산이 된다면 1 미만 시 자산이 남는 거죠. 기업을 청산을 하더라도 한 주당 남는 자산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BR 1을 기준으로 고평가, 저평가로 많이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BPS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 BPS가 높고 현재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PBR에 대한 개념 좀 알고 계시고 2023년 말에 대주주 요건 완화가 진행되었죠. 10억에서 50억으로 완화가 되면서 거의 청와대 주도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정부 관계자나 당 관계자들은 부자 감세, 프리미엄이 씌워져서 표심을 잃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요 인사들 간의 협의점으로 찾았던 게 이 10억에서 50억으로 이제 올리는 거였죠. 그래서 50억으로 이제 합의점이 되었고, 그래서 연말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지 않으면서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금투세 폐지, PBR 개선 등의 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쏟아내면서 4월에 총선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선 대비 정책으로 상반기에만 바짝 움직일 수도 있고 이제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우리가 또 세워볼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이제 PBR 1배 관련 정책은 일본을 벤치마킹 삼아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자, 일본에서는 PBR 1배 이하인 상장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동들을 촉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하다면서 반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PBR은 주가순 자산 비율로 국가 간 비교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현재 이제 한국의 PBR은 0.9배, 미국은 1.41배, 그리고 미국은 4.58배가 되죠. 4.58배. 이는 국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으로서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일본과 미국보다 현재 낮다라는 걸 뜻합니다. 즉 1천억이 있다라고 하면 이 1천억으로 한국은 900억을 창출할 수 있고, 일본은 1천억으로 1,410억, 그리고 미국은 4,580억의 이제 자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보다 현재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PBR 1배 정책은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 자, 첫 번째 상장사의 주요 지표, 즉 PBR이죠. PBR 등을 비교 공시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라고 했습니다. 즉 너네 회사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올릴 것인지 그 내용을 계획을 공표해라. 이 내용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관련 ETF를 도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ETF가 이제 2월 중에 발표 예정이니까요. 해당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많은 상승을 보여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과거 이제 일본의 이제 PBR 1배 정책을 벤치마킹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거에 일본이 어떻게 진행했는가를 좀 보면, 자, 2022년 7월에 시장 구분 재검토 오타났네요.
재검토 후속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 1월 그리고 3월 기업 가치 개선 방안 생행 촉구를 진행을 했고 2023년 7월에는 APX 프라임 150 지수를 탄생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수를 탄생시킬진 모르겠지만 우선 ETF를 출시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결과로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중에 300여 곳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니케이 지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됐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나스닥, 니케이 지수의 비교 차트인데요. 확연하게 이제 니케이 그리고 미국 그리고 코스피를 봤을 때 확연하게 국내 증시는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당국 스탠스로 좀 볼 때는 2월 중에 발표 내용이 예상보다 좀 강력해서 주식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금일 영상 찍는 게 1월 30일인데 29일, 30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보여줬죠. 그 이후에 최근 언급되는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보자면요.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심을 위한 정책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제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주식시장의 돈이 지수 상승에 관여해서 움직여 주느냐가 관건인데 이 PBR 1배를 기준 삼아 강제성을 띈다든가 관련 ETF 도입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지수가 진정으로 이 PBR 한 배를 넘기기 위해서는요, 저평가된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이 필요하며 중소형주들의 주가 상승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큰 자금들의 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어제 그런 흐름들을 눈으로 확연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자, 금투세 폐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4월 총선에 반드시 이겨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그 가능성은 아직 열어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일본 지수가 오른 것에 가장 큰 원인이 PBR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일본 지수의 상승 중 가장 큰 원인들은 장기 디플레이션이 진행되었던 일본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이 변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수출과 실적 개선,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엔저 유지, 그리고 일본 IT 기업들의 이익의 개선세들도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세 번째는 외인들의 유입입니다. 외인들의 유입. 외인들이 왜 유입이 됐느냐? 중국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유입이 또 지수 상승에 이제 역할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 확대가 이제 또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개인 투자자가 왜 갑자기 늘어났느냐,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면,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즉,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를 개편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된 것도 지수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휴전국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제도를 생각해 볼 때 2023년 상반기에는 저 PBR 이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저 PBR 관련 주식들의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옥석 가리기는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저평가 주식들이 저평가인 이유는 있습니다. 재무적인 부분으로 보면 실적이 우상향하지 않는다던가 매출액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증가되지 않는다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저평가주들의 옥석 가리기를 잘 진행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관련 종목들 중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 즉 ROE가 꾸준하게 잘 나오는 기업들을 찾아보면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본다면 저평가 주식들에 대한 메리트를 충분히 같이 얻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는 업종에서 저평가 관련된 PBR 1 이하인 기업들을 제가 8개 정도 뽑아왔습니다. 해당 뽑아온 기업들은요, 다른 건 보지 않고 PBR 1 이하, 즉 저평가되어 있는 기준으로만 가져왔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1만도를 본다면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약 63% 하락을 해줬고, 아직도 지금 하락하는 우하향 추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우하향하는 추세를 돌파해주고, 다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봤을 때, 이 큰 그림의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고점 찍고 나서 약 3년 정도가 지난다라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보시면 고점 찍고 3년간 하락 이후에 조정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부터 고점 대비에 또 3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닥을 다시 이런 그림으로 다지고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즉 저평가 라인에서 이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견인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단기적인 추세로 본다면은 이 32,500원 라인만 깨주지 않고 지켜준다면 쌍바닥의 그림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매물대인 4만원대 라인, 그리고 돌파해서 올라가 준다라면은 45,000원대 라인, 우하향 추세의 상단부인 45,000원 라인까지도 우리가 한 번쯤은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쌍바닥 라인들을 보면서 이제 재무제표도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저평가 종목으로는 HD현대 건설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기업 영상을 제작했을 때도 해당 부근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저평가 라인까지 좀 내려왔고 추세 하단부에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한번 본다라면 바닥부터 저점을 이었을 때 이런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추세 지금 하단 부근에 HD 현대건설 기계가 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지금 다지면서 이런 박스를 형성해 주면서 지금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돌파를 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장기 이평선들이 있는 이 55,000원 라인의 매물대를 맞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4만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재차 상승을 하면서 55,000원대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고 55,000원의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라면 우리가 한 7만원대까지 라인은 열어보고 지켜볼 수 있는 라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추세 하단부에 있고, 그리고 PBR도 1 이하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해당 종목 관심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다음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보시면은 PBR 1 아래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해당 현재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이제 추세 저점 부근 라인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 하단부 추세를 살짝 이탈하고 다시 한번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10만원대만 돌파해서 올라가 준다라면 그 다음에 장기 평선이 105,000원 이 라인을 뚫어주면 하락하는 단기 추세를 돌파해서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현재 말씀드리는 건 기술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105,000원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우리가 11만원에서 11만 5천원에서 12만원 라인까지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한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도 PBR이 1배 이하인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대기업에 올려놨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도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주가가 이전 주가 부근까지 되돌림이 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최근 흐름을 본다라면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매집봉을 띄우면서 고점들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저점도 높여가고 있는 이런 우상향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이제 추세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라면은 5,000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쌍바닥의 그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우상향의 라인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 준다라면 매물대는 제가 지금 그어놨죠. 8,000원 라인, 만원 라인, 그리고 11,000원 라인의 매물대가 있으니 매물대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PBR 1 아래인 저평가 주식 중에 하나인 두산 바켓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두산 바켓은 저점끼리 이었을 때 우상향하는 추세, 하단부는 아니지만 또 상단 부분이 또 아닌 한 중간 가격쯤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에 이제 장기 평선을 다시 올라타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세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 상단부를 돌파해서 올라와 준다라면 이 5만 원대의 매물대 그리고 5만 원대 매물대 돌파 시 5만 5천 원 라인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추세 맞고 하락을 한다라면 4만 원대 지지 라인과 3만 5천 원의 지지 라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본다면요. 아주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큰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당겨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점들이 이어서 올라왔을 때 추세 하단부 부근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최근 흐름을 지켜본다라면 우하향하는 추세를 강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 돌파를 해준 건 아니지만 이 기간적인 조정으로서 이 하락하는 추세를 상단으로 돌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쌍바닥을 찍고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로서 이제 상단 돌파 시 저항 라인은 8,500원 라인, 만원 라인, 12,000 라인, 14,500원에서 15,000원 라인이 상단부의 저항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이 쌍바닥을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5,5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라인이 그 다음에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SFA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SFA는 지금 크게 봤을 때 하단 박스권과 상단 박스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하단 박스권의 중간 가격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SFA를 좀 당겨서 봤을 때는요. 현재 쌍바닥을 형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쌍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이 27,500원 라인을 이탈해 줄지 주지 않으면 이런 우상향의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탈하지 않고 상승을 보여준다라면 이 32,000원 라인 그리고 그 위에 있는 45,000원 라인이 매물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탈해서 내려간다라고 한다라면 이전의 박스권 하단부인 우리가 2만원 라인까지 열어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들은 대부분 저평가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큰 하락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고점 대비의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SFA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LG입니다. LG 역시 PBR 저평가 구간에서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LG도 크게 본다면 7만원에서 10만원의 큰 박스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안에 단기적인 추세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단기적인 추세 그리고 뭐 이런 단기적인 추세들이 있을 수 있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8만원에서 82,000원 라인이 저항대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라인을 돌파해주고 올라온다면 우리가 85,000원, 9만원 라인 그리고 박스 상단 부분인 97,000원 라인까지도 좀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내려온다라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만큼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7만원대를 지켜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만약 7만원대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64,000원 라인까지 좀 더 열어보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크게 봤을 때 이 박스권 하단부는 5만원 라인입니다. 이 라인 이하로는 많이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 하락을 한다면 64,000원 라인 그리고 7만원 라인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PBR 1 이하인 기업들 하나씩 봤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PBR 1 이하의 저평가인 종목들만 확인을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매물대, 지지라인, 그리고 저항라인에 대한 부분들, 추세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자, 해당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돼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외부 요인이나 관련된 이슈들은 하나도 체크가 되지 않았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종목들 저희 데이업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는요, 이런 종목들을 제가 참고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금일 검색기를 만들어서 최근에 이제 PBR 0.5 이하, 그리고 시가총액 2천억 이상, ROE 3년 평균, 그리고 최근 분기 7% 이상 성장하는 기업들을 검색기로 만들어서 이제 뽑아온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을 참고용으로 한 번씩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들은 추천이 아닌 단순 검색기에 포착된 옥석 가리기 하기 그나마 좋은 종목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주 및 은행권의 비율이 좀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배당금을 확정한 이후에 배당 기준일이 오도록 배당 절차를 바꾼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연초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 분기 배당과 겹쳐서 더블 배당 가능성까지 나타내면서 배당률이 높은 배당주들, 특히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PBR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오늘은 저 PBR 개선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앞으로 관련 내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표 종목들을 알아보았으면서, 자, 관련 내용들을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으로 데이업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